예. 자, 이번 시간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매년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만 하려면 경계는 끝입니다. 요 세 가지 암기사항.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경계를 지상에 결정할 때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있거든요. 기준선이 5개입니다. 그 5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암기할 때, 자, 경계는 고저, 무중, 고하, 절상, 바다, 만조, 공유, 바깥이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즉 우리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고저차가 없는, 즉 높낮이 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어디 있죠? 중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조차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이다. 그래서 고조, 무중 이렇게 없을 무자 중앙에서 고조, 무중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자, 고조차가 있는 차, 이게 높낮이죠, 그죠? 높낮이가 있는 토지들은 그 경사면의 하단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우리 고하를 막느라고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하 이렇게 고조차가 있으면 높낮이 차 있으면 하단부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구고 등이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파여인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거든요. 그래서 고하 절상 이렇게 합니다. 고하를 막느라고 고하 절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죠. 어디까지 바다고 어디까지 육지 것이냐. 최대 만조선입니다. 우선 두 가지 기억합니다. 평균이라고는 한번 나왔었고요. 최소가 아닙니다. 최대고 그리고 만조입니다. 간조의 반대가 만조거든요. 많이 찰만입니다.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바다 만조 이렇게 암기합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는 만조선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우리 제방의 편식일 때는 요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니고요. 바깥쪽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고 바깥. 그래서 공유 바깥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차가 없으면 구조물이 어디? 중앙. 고조 무중. 고조차가 있으면 고하 하단부. 도로 구호 등이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절상. 고하 절상.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는 최대 만조선입니다. 그래서 바다 만조.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펴시기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그래서 공유 바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 보죠. 자, 문제. 자, 11번.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할 거 기준으로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기준 옳은 거. 그럼 고와 절상 이렇게 생각나죠. 자, 기억 보세요. 자, 연접되는 토지에 고조차가 없다. 아까 고조무 뭐죠? 고조무 중이죠, 중. 바깥쪽이 아니라 중앙이죠, 중앙.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린 거죠. 자, 니은입니다. 연접되는 고조차, 높낮이 차가 고조차가 있을 때죠. 그럼 뭐죠? 고하라죠, 고하. 하단부죠.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하단부. 자, 세 번째. 도로 구고 등이 절토된 부분이었어요. 절상이죠.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입니다. 고하, 절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바다와 육지를 접할 때는 어디죠? 최대? 그렇죠. 만조. 우리 호수에서는 이제 바다 만수 이렇게 돼요. 호조 만조. 그래서 최대 만조. 공유 바깥 이제 바다 만조. 그랬었죠. 바다 해자. 마지막으로 공유 수면을 그래서 요걸 맞는 거래요.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암기했어요? 공유 바깥. 그죠?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 바깥. 그러면 옳은 것은 뭐예요? 리은과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읍. 네,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요거 하나 암기하면 요거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 이렇게 아까 우리 뭐죠? 우리 암기한 거 있었죠?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고조차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고조 무중, 고조차가 있으면 고하, 절등 절상, 그 다음에 바다 만조, 공유 바깥. 요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경계.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우리가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우리 지상에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공사가 개판되면, 그죠? 네, 공사가 개판되면, 네, 공사가 우리 개판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공사
개판되면은 걸릴 수가 있다. 자, 공이 뭐냐면 공공사업이죠. 여기서 공 때는 이렇게 공공사업이다. 되게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분할할 때는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사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도 걸릴 수 있고. 자,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 판결을 받았더니 이쪽은 갑당이고 이쪽이다. 이때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개판. 이때는 걸릴 수도 있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는 걸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걸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또 16번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죠. 자, 12번 문제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지상 공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좀 전에는 아까 걸릴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배웠잖아요. 그게 뭐죠? 공사, 개판. 그럼 그게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1번. 공공사업 아까 있었잖아요. 걸릴 수 있었죠. 2번. 도시개발 사업 있었네요. 그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서 분할 있네요. 4번. 법원의 판결. 그렇죠. 공사, 개판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걸릴 수 있죠. 근데 걸려서는 안 되는 건 나머지겠죠. 그죠? 예,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에서 우리가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사지선도 이렇게 4가지니까 이것도 자주 등장하고 또 하나 좀 주의할 것이 이 4가지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걸릴 수 없다. 지상 건축물이 경계를 결정할 때는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공사, 개판, 공익입니다. 공익. 이렇게 사익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익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해놓으면 좀 탁탁탁 쳐주면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 경계에서 마지막 하나. 자, 예. 자,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요게 이제 2011년부터 지상에 어떤 경계점이 표시되면 국가에서 여기에는 지금 경계점들이 있다라고 지상에다가 경계점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 명칭도 주어야 돼요. 요 지상에 요 경계점이 표시된 게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7가지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시험이 자주 나와요.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7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하죠? 소, 지, 목, 경계점의 종자, 사위 이렇게 암기합니다. 소, 지, 목, 경계점의 종자, 사위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다. 자, 소는 소지지죠. 지는 지번. 자, 목은 지목입니다. 자, 요건 주는데. 자, 다 경계점 이렇게 나오죠. 그 경계점의 이제 못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으면 경계점이 좌표. 자, 경계점이 사진 찍어 있으면 그 사진 파일. 그리고 경계점이 도로부터 얼마 떨어진지 위치 있으면 위치나 위치 설명도 이렇게 여기 7가지가 적혀 있는 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자, 여기 뭐 소유자나 면적 이런 것들은 적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소, 지, 목, 경계점의 종자, 사위. 거꾸로 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경계점 표시의 종류나 경계점의 뭐 사진 파일이나 위치 설명도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그 2개 이렇게 바꿔서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죠? 자, 예.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 했죠? 소, 지, 목. 자, 우리 경계점에 무슨 사위? 그렇죠. 종, 좌, 사위가 등록이 돼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목 있죠? 지목. 지목 등록돼 있었네요. 니은, 경계점에 종류가 있었네요. 그죠? 경계점에 종류 있었고요. 근데 디귿에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 서명 날인 이런 것들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에 경계점 아까 위치 설명도, 그죠?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에 요 사진 파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뭡니까? 그러면 소, 지, 목, 경계점에 종자, 사위. 그래서 지금만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기역, 니은, 니을.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요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볼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1번 문제죠.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아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시의 종류고 아까 경계점의 종자 사회에 있었잖아요. 그게 등록 관리하는 장부가 뭐냐 이렇게 31에 나왔잖아요. 그럼 뭐 했었어요? 그렇죠. 그 지상에 말뚝이 경계점이 표시되어 있다고 등록한 장부를 뭐라고요? 그렇죠. 지상.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상에 여기 있죠. 지상에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거기서 나온 거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는 지금 봤던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경계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계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올해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네, 한 문제 이상은 지금 맞췄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요 경계까지 하겠습니다.